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이 어제 새벽 유로파리그 4강전 1차전에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토트넘은 노르웨이의 강팀 보데 글림트를 홈구장에서 3대1로 완벽하게 제압하며 결승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는데요. 특히 주목할 점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주장 손흥민 선수가 부상으로 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팀원들이 예상 밖의 경기력을 선보이며 승리를 쟁취했다는 것입니다. 손흥민이 결장한 상황에서도 토트넘이 어떻게 의외의 경기력으로 승리했는지 이슈발전소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 새벽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유로파리그 준결승 1차전에서 토트넘이 보데 글림트를 상대로 3대1 완승을 거뒀습니다. 이번 시즌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에서 16위까지 추락하며 최악의 성적을 기록 중인데요. 잉글랜드 축구협회컵 32강 탈락, 카라바오컵 4강 탈락에 그치며 어려운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로파리그는 토트넘에게 마지막 남은 트로피 획득의 기회인데요. 2008 시즌 리그컵 우승 이후 무려 17년 동안 공식 대회 우승 기록이 없는 토트넘으로서는 그야말로 사활을 걸어야 하는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경기에 우리의 자랑스러운 손흥민 선수가 발목 부상으로 결장한 것은 매우 아쉬운 소식이었습니다. 토트넘 구단은 공식적으로 우리의 주장은 지난 4경기에 출장하지 못한 채 부상에서 계속 회복 중이라고 발표했고,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은 내일 밤 보데 글림트 경기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그는 여전히 팀에서 분리되어 있다. 컨디션이 좋아지고 있으니 곧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죠. 손흥민 선수는 지난달 13일 울버햄턴과 프리미어리그 32라운드부터 프리미어리그 3경기와 유로파리그 2경기를 합쳐 5경기째 그라운드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도 토트넘은 경기 시작 직후 선제골로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경기 시작 단 40초 만에 브레넌 존슨이 헤딩골을 성공시키며 토트넘의 기분 좋은 출발을 선사했는데요. 이 골은 페드로 포로가 올린 크로스를 히샬리송이 헤더로 연결했고, 반대편에 있던 존슨이 다시 머리로 밀어 넣은 골이었습니다. 이렇게 빠른 시간에 득점에 성공하며 토트넘은 경기 주도권을 완벽하게 장악했죠. 기세를 올린 토트넘은 전반 34분 제임스 매디슨이 역습 찬스에서 오른발 슈팅으로 두 번째 골을 추가하며 승기를 잡았습니다. 매디슨의 골은 역습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상대 수비진이 무너진 상황에서 빗맞은 슈팅이 운 좋게 골키퍼를 스쳐 지나가며 두 번째 득점을 해냈습니다. 이어서 후반 16분에는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상대 수비수의 반칙으로 얻어낸 페널티킥 기회에서 도미닉 솔랑케가 침착하게 슈팅을 성공시키며 세 번째 골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후반 38분에 보데 글림트의 울릭 살트네스가 토트넘 수비진을 뚫고 슈팅에 성공하며 한 골을 만회하고 말았죠. 이 실점은 토트넘에게 있어 상당히 아쉬운 장면이었는데요. 원정 2차전을 앞둔 상황에서 상대에게 귀중한 원정 다득점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실점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3대0으로 앞선 상황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공격적인 전술을 계속 유지했고, 수비 강화를 위한 적절한 선수 교체나 전술 변화를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데 글림트는 토트넘 수비진 사이에 빈 공간을 공략해 골을 성공시켰고, 이로 인해 2차전의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영국 현지 축구 전문가들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공격 일변도 전술이 때로는 팀의 독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실점은 경기 막판 수비를 강화하지 않은 감독의 실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3대0으로 앞선 상황에서는 더 수비적인 전술로 전환하여 실점을 방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략인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를 무시하고 공격적인 기조를 유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실점으로 인해 토트넘은 2차전에서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손흥민이 없는 상황에서 토트넘의 취약한 수비력이 노출된 결과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공격수를 넘어 수비 가담과 경기 조율에도 뛰어난 능력을 보여왔는데, 그의 부재로 인해 후반전 팀 전체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양 팀의 2차전은 오는 9일 오전 4시 보데 글림트의 홈에서 열립니다. 현재 토트넘은 3대1로 앞서고 있어 유리한 위치에 있지만, 원정 경기의 특성상 방심은 금물입니다. 특히 보데 글림트의 홈구장은 악명 높은 인조잔디로 유명한데, 이 특수한 환경은 방문팀에게 큰 어려움을 주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인조잔디는 천연잔디와 다른 바운드와 미끄러움으로 인해 평소와 다른 경기력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런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토트넘 선수들이 어떤 적응력을 보여줄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특히 보데 글림트는 이번 시즌 홈 경기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고, 로마와 아약스 같은 강팀들도 이 구장에서 고전한 바 있어 토트넘에게는 큰 도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큰 우려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적 접근 방식입니다. 그는 공격적인 축구를 선호하는 감독으로 알려져 있는데 2차전에서도 이런 스타일을 고수한다면 보데 글림트에게 역전의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보수적인 전술로 리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런 상황 관리에 능숙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영국 현지 전문가들은 토트넘이 2차전에서도 지나치게 공격적인 전술을 구사한다면 위험할 수 있다며 특히 인조잔디라는 낯선 환경에서 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런 불안 요소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의 2차전 복귀 가능성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지난달 28일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손흥민이 유로파리그 1차전 홈경기는 출전이 어렵더라도 두 번째 경기에는 준비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 말처럼 손흥민이 2차전에 복귀한다면 토트넘의 원정 승리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손흥민의 복귀는 토트넘에게 있어 단순한 전력 강화 이상의 의미를 갖는데요. 손흥민은 2015년 토트넘에 입단한 이후 아직 단 한 번도 팀과 함께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려 보지 못했습니다. 토트넘은 2019년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진출했지만 리버풀에 패배했고 여러 차례 리그컵과 FA컵 준결승과 결승에 진출했으나 번번이 우승을 놓쳤습니다. 손흥민 개인으로서는 이번 유로파리그가 자신의 커리어에서 첫 번째 클럽 우승 트로피를 획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이 토트넘의 17년 만에 트로피 획득을 이끈다면 이것은 그의 커리어에 있어 가장 빛나는 업적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손흥민의 복귀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상황을 읽는 능력이 뛰어나고 필요할 때는 수비에도 적극 가담하는 선수입니다. 특히 1차전에서 드러난 토트넘의 수비 취약점을 손흥민의 경험과 리더십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2차전이 결코 만만치 않은 승부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앞서 언급한 인조잔디 구장의 특수성과 더불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적 선택이 승부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1차전에서 드러난 것처럼 그의 지나치게 공격적인 성향이 팀에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마지막 실점으로 인해 보데 글림트는 자신감을 얻었고 홈에서 말도 안 되는 수준의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 토트넘이 유로파리그 우승을 차지한다면 그것은 손흥민 개인에게도 17년 동안 트로피 가뭄에 시달려온 토트넘 팬들에게도 커다란 선물이 될 것입니다. 손흥민은 이미 프리미어리그 통산 113골을 기록하며 아시아 선수 최다골 기록을 보유하고 있고 여기에 유로파리그 우승이라는 빛나는 팀 성과가 더해진다면 그의 커리어는 더욱 완벽해질 것입니다. 특히 이번 경기 부상으로 인해 경기장에서 활약하지는 못했지만 벤치에 앉아 토트넘이 득점을 기록할 때마다 한바구음을 짓는 손흥민의 장면이 전 세계 팬들에게도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소식 이만 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